네, 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안녕하세요. 오류와 편향 보객의 닥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하늘이 미쳤어요. 막 하늘 보면은 천지창조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하늘 보면 정말이지. 막 계속 나의 꿈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을 계절이라. 맞습니다. 네, 가드느님은 요즘 하늘을 보면 여러 네.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혹시 뭐 어떤 꿈 같은 게 있으세요? 꿈 많죠.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서 하느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뭐 하여튼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투명인간. 저도 네. 어릴 때 꿈이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투명인간이 될 수 있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는데 과학 발표가 나왔대요. 네네, 우리 너무너무 유명한 허준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동의보감, 우리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에 보면 네. 그 잡병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병 중에 마지막에 기타 등등의 병 해서 잡병편에 보면 잡방이라고 해서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형법이라고 해서 은이란 말은 이 은둔한다, 감추다라는 말이고 네. 형이란 말은 형태, 사람의 형태를 감추는 방법이 있대요. 투명 인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진짜요? 근데 네네. 왜 그런 게 영화로도 진짜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네. 흰 게, 백구, 흰 개의 쓸개에다가 네. 말린 등칙 줄기 그리고 계피의 노란색 그 속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갈아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네. 그 꿀에 버무려서 먹으면 네. 사람의 형체를 숨길 수 있는 투명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 있대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허준 선생님의 말이니까 아마 투명 인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허준이?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허준 선생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사실은 허준 선생님은 유명한 한의사잖아요. 네. 분명히 한의학이 인간의 건강에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허준 선생님은 네. 투명 인간을 만드는데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학적 사고로 생각해 보면 백구에 쓸개하고 또 여러 가지를 버무린다고 해서 투명 인간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권위 있는 한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명 인간을 만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넘어가요. 네, 이게 네, 바로 네, 네. 빵. 이게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해서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하면 아마 그게 사실일 거야, 그 주장은 참일 거야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가 아니라 네네. 오히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나의 무기를 삼아서 네네. 나의 설득력으로 상대방을 네네. 설득하는 걸로 활용한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상대편의 말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야, 이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일단 믿고 따라봐. 그 결론이 만약 청중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네. 이게 긍정적인 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결론으로 속아 넘어가는 이게 잘못된 툴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설득을 하는 세 가지 툴 중에 하나는 이성에 호소하는 게 있고 감성에 호소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에토스라고 해서 인격에 호소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격에 호소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그쵸. 가진 사람, 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윤리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니까 그래, 네네. 그럼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훌륭한 사람이 하면 맞는 얘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어디에 가입하거나 이럴 때 네. 누구도 했대 진짜? 네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 가입했다고 했을 땐 네네. 그걸 그냥 그래 그럼 믿고 가야지. 네, 우리가 그 다단계 사기 같은 데를 보면 전형적으로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네. 스피커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네. 그럼 나도 해야지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효과에 네네네네.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다단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권위에 호소해서 대중들을 잘못 이끄는 방법이 좀 있는 거죠. 네. 나도 이거 써봤어요. 근데 이뻐져요. 뭐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다 쓰는 네,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현대 마케팅은 이제 뭐 당연히 네.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 네, 심리라는 거는 지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옛날부터도 이게 계속 변함없이 네, 네, 여기까지 네. 온 것 같은데 네, 네, 네. 예전에 어떤 뭐 역사적인 사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선 그 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고 가면 우리가 예전에는 책이라는 거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양에는 책으로 인쇄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의 권위, 신성한 권위를 인정해서 뭔가 거기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었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님의 말씀이 책으로 적혀 있으면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에 적혀 있는 것, 그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싸가지 없다라고 우리나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권위에 호소해서 아예 그 권위로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걸 아예 완전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데 하브루타. 네네네. 하브루타 또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후츠파라는 게 있는데 후츠파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오데이스티라고 해서 당돌한 거예요. 당돌한 거. 그러니까 당돌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권위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권위 있는 랍비 스승이 네,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왜요? 근거가 뭐예요?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당돌하게 질문하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자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든지 간에 맹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 그런가요? 그 근거가 뭐죠? 라고 해서 한번 좀 따져보는 태도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른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뭐 당연히 네. 어디 특히 이러죠? 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예전에 대단했었죠. 네네. 뭐 어른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도 네, 어쨌든 네. 뭔가 왜 그게 근거가 뭔데 이러면 네. 쟤 좀 너무 피곤하다. 네, 이게 네, 네. 토론인 건데 그게 논쟁이고 맞습니다. 싸움 언쟁과 논쟁은 다를 것 네, 같아요. 네, 네. 언쟁은 말장난일 네, 수 네, 있지만 네. 논쟁이라는 거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네, 서로 네, 간에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네. 보면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네. 감정이 먼저 상해버리니까 네. 그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네. 책에서도 표현했는데 그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종교적인 담론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신은 있어. 너 그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 알지?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신은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연히 이러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 봐. 신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근데 이거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네. 논쟁이잖아요. 네.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는 천재가 분명하잖아요. 그쵸. 26세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세계적인 천재인데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 물리학자들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쵸. 아인슈타인이 권위를 발휘하는 분야도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전형적인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증명 못하고 마음으로만 내가 이거를 내 말이 맞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권위호산어를.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는 말 못하지만 네, 네,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얘기했겠어? 네. 그럼 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제
opinion, 결론, 의견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재밌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권위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 사회적 제도가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역사에 해를 끼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지동설, 천동설에 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중세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천동설이 성경에 맞는 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지동설을 내세우게 되면 이단이다라고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17세기 초 정확하게는 1616년도에 로마 카톨릭에서 지동설을 내세우는 모든 사상은 이단 사상이다라고 공포하게 돼요. 나중에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 책들을 발표하게 되자 로마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종교 재판에서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상이 이단 사상이다라고 해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평생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가 1992년 그 우리나라도 방문했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이 되어서야 그 종교 재판은 잘못되었다라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시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권위로 과학적인 논쟁을 억눌러 버린 거죠. 네. 얼마가 오른 거예요? 맞아요. 몇백 년 동안 이 이단으로 몰려 있었던 게 이 갈릴레오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왜 종교 재판이 끝나면서 유죄로 확정받은 갈릴레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관계를 보면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릴레오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있는데 후대에 그 사람 초상화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탈리아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재판에서 지동설을 주장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뭐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해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쪽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항상 뭔가 양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가까운 사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최근에 있는 사례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요즘 왜 뭐 종편이나 TV에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어떤 저널리즘을 전공한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가인 척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분야의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인 양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TV나 라디오를 보실 때 우리가 그 전문가다라고 해서 초청된 패널들 중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세울 때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박사든 뭐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거를 대야 돼요. 이런 근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권위라는 게 그 분야에 해당되는 권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이 병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가 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공부는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근거를 또 생각을 못하면 의심도 못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예전에는 권위 있는 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누가 더 잘 외우는지를 평가하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거 틀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대, 고대, 연대 좋은 학교들은 삼성이라는 현대라는 좋은 기업의
노동자 거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그렇죠. 인재로만. 근데 미국의 좋은 학교는 삼성을 능가하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 다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그렇죠.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가 정한 권위 있는 자가 정한 정답을 수용하는 것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이제 새로운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경계 안에서 틀 안에서 그걸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맞아요. 그리고 경계에 넘어 뭐가 있을 거다. 없으면 불안하고 멈춤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네네. 결국은 공부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 공부에 있어서 또 창의성이 나오는 네네네.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잘 짜져 있는 틀,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지탱하는 수많은 권위 있는 자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위 있는 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왜 그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그냥 열심히 순종하는 그냥 성실한 맞아요. 노예밖에 안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네. 네. 저는 왜라는 말 참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이제 네, 우리가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상대방에게 왜요? 왜? 이게 네, 또 네. 어머 왜라고 네, 네. 정말 내가 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왜라고 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못 믿고 왜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랑 요거는 우리가 또 조절을 맞습니다. 해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 그래서 상대편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라면 그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왜라는 질문을 권위자에게 질문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 싸가지 없게 하면 이게 Why와 so what은 다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네네. 뭔데 뭐 이런 거랑 또 네네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아주 웃는 얼굴로 맞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권위호소하는 오류로 우리가 공부한 학문적인 어떤 이런 제목이 됐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역시나 우리 박사님과 함께는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인간관계 예술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네, 거기까지 네. 우리가 확정이 맞습니다. 됐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창의성까지 얘기가 네,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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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장, 진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걸 권위를 우리가 남이 땅땅한 걸 따라가는 걸 벗어나야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진화를 하지 않을까. 권위는 존중해주되 네. 중요한 건 권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왜냐하면이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상대편이 제시한다 그러면 네. 그 이유를 기반으로 저런 권위 있는 의견에 도달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네라고 한다라면 기꺼이 박수치고 그 의견을 존중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아직까지는 박사님한테 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존경심이 있는 네, 거랑 네, 또 네. 다르다고 네, 봐요.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조경 있는 세계의 정원 권위호소하는 오류편이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까지부터.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조경 있는 세계의 정원 뭐라고 할까? 이걸 먼저 얘기할까? 권위호소하는 오류를 들어봤습니다. 조경 있는 세계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였습니다. 자, 조경이 있는 세계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향 보객의 닥터리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